검찰이 지금 유재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재수가 이 뇌물을 저런 식으로 받았다면 최소한 10개는 나올 거다. 보통 저렇게 한 군데 하는 정도의 사람이면 딴 데도 다 한다. 그래서 수십 군데 걸었을 수 있지만 한 10개는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얼추 지금 10개가 되어 갑니다. 검찰이 지금 어제까지 3차례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한 회사가 지금 한 10개가 딱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제 추정이 좀 틀리기를 바라는데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유재수는 3번을 봐줬어요. 이미 2017년 11월, 12월경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특감 반원의 감찰 때 유재수의 전화, 문자 기록 등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 유재수가 3번을 불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확 봐줘서 유재수가 병가를 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사표를 쓰게 하지 않습니까? 유재수는 사표를 쓰는 게 아니라 파면을 시켜야 되고 감방을 갔어야 되지요. 엄청나게 봐준 거죠. 특감반 수사를 무마시키고 유재수를 이렇게 자진해서 사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사표 쓴 유재수를 당으로 데려와서 당이 임명하는 수석 전문위원으로 국장이던 유재수를 최소 1급 이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승진시켰어요. 그러다가 이 유재수가 이제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깜빵 가야 될 사람을 파면시키지 않고 수사를 무마하고 사표를 받아준 게 한 번 봐준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여당으로 데려가서 승진시켜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정무위원회 지가 있던 부서를 감사 역할을 시킨 겁니다. 도둑한테 감사를 시켰어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3번째는 부산시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3번을 봐줬다는 겁니다. 자, 유재수가 지금 억대를 수뢰한 걸로 보고 있는데 특가법이 3천만 원 이상 뇌물이 적용되는데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국장일 때만 해도 억대를 수뢰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유재수를 지금 오후 5시 반까지 도곡동에 집을 뒤지고 부산시청의 부시장 집무실, 관사 등을 다 뒤져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유재수에 대해서만도 지금 3번째죠. 30일, 5일 어제요. 지금 이 어제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유재수에게 골프 콘도 이용권 그리고 유재수의 책을 수백 권 사준 사모펀드 운용사 H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 H사는 유재수가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한 뒤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금융위원장 표창장까지 주고 H사는 또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거죠. 어제 또 뒤진 회사 중에 하나는 환경 관련 기업인 Y사가 있는데 이 Y사는 대보건설 최등규 회장, 고속도로 황제라는 휴게소 황제라는 최등규 회장의 장남이 이렇게 Y사 대표를 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지금 칼끝이요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차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유재수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거는 검찰이 유재수가 얼마만큼의 비리를 저질렀는가를 정해놓고 이렇게 비리를 저질른 사람을 무마시킨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조국의 민정수석실에 직권남용을 입증해서 그걸 증명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유재수를 어떻게 사표를 받아주고 파면 처리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시켜주고 부시장을 시켜줬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유재수가 얼마만큼 부패한 공무원이냐 하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2017년 10월 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때 비의혹에 대해 특별 감찰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수의 휴대폰을 뺏어서 메시지 발신 기록도 확인했는데 휴대폰을 감찰하고 그리고 지운 것에 대해 한 달 동안 포렌식 자료 분석하고 소환 조사까지 하고 3번을 불려갔대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소문을 위해 보고한 게 아니라 본인 조사와 그리고 특별 감찰, 휴대폰 압수 분석까지 상당히 깊숙하게 한 거죠. 거기에 이미 업체의 관계자에게 골프채 잘 쓰겠다, 미국형 항공권 고맙다 등 금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감사하는 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찰이 돌연 중단되고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사퇴해서 부산 경제부시장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당의 전문위원까지 했지요. 자,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느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뒤를 봐주느냐, 이 배경은 매우 심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심의 동양대 PC에서 주식 투자 리스트가 발견됐는데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투자 종목, 투입 자산, 수익률 등을 적은 투자 리스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누라가 한 20년쯤을 이걸 하고 있는데 조국이 몰랐다 소리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유재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지금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자,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여론조사회사 조원 CNI를 통해 가지고 내년 총선에 지금 동향을 좀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총선에 이 어떤 세력들에게 투표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응답자 중에 민주당이라고 한 사람들이 36.2. 자, 이게 대충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문재인 조사가 10% 플러스 알파가 과장돼 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뭐 현재 여론조사도 좀 거품이 있지만은 한 40% 정도 나오고 어떤 거는 38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유승민계와 통합한 한국당이 25%. 유승민하고 합친 겁니다. 그럼 유승민이 빠진다면 이것보다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한 25% 안팎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보수 11.8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이 7.4, 그리고 손학규 안철수 중심의 중도 세력이 5.1, 유보청이 10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한국당하고 친박 보수를 합치면 36.8로 민주당이 36.2보다 0.6%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높을 수 있지요. 보수를 다 합치면 진짜 민주당 하나보다는 높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또 여기에 이 내용도 좀 뻥인 게, 그러면 정의당 7.4나 손학규 안철수 중도라는 이것도 뭐 안철수를 여기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둘이 5.1%, 그래서 합치면 12.5%쯤 되는 세력은 또 저쪽 편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쪽이 얼마 높습니까? 한 12%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선거에서의 핵심은 당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높은데 한국당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을 싸그리 다 끌고 모아서 하나로 만들면 민주당을 이길 여지는 있는데, 또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또 범여권을 끌어모아서 가게 되면 또 민주당이 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딸딸 끌고 모아도 여건이 좋아야 이기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주 비슷한 수준이지 뭐 확실하게 이긴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딸딸 끌고 모아야 민주당하고 비슷해지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또 주변에 1중대, 2중대 등이 또 쭉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기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면 보수통합 광화문 집회에서 구동 좋은 일을 배워야 된다. 탄핵으로 4분 오열된 보수가 조국 사태 광화문 집회에서 연대의 소중한 경험을 되살려야 된다. 큰 차이를 봐야지 작은 차이가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빅텐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벌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흘리고 있고 지금 밖에 나온 지 3개월이 넘었는데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봅니다. 타이밍은 내년 1월 아니면 2월쯤에 이제 사면을 시킬 가능성도 커져요. MB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다 밖에 내놓고 이제 흔들어야죠. 자, 이렇게 볼 때 보수라는 부분이 지금 하나로 똘똘 뭉친다. 반문이라는 부분으로 똘똘 뭉친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담겨 있는 부분은요. 그러면 반문만 하면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의 가치 중에는 묻는 다 싫어요. 그렇지만은 특정인을 반대한다는 걸 가지고 보수의 가치로 삼고 기존의 보수가 얼마나 썩고 문드러지고 바뀌어야 되는가를 말하지 않고 문만 이기고 보자 그러면 문 이기고 난 뒤에 누구 좋아라고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가치는 문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이기려고 하면 반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개혁 가치를 넣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일찌감치 서포 15조를 정리했잖아요.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지가 당을 만들거나 선거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 저런 가치를 내걸고 그걸 정치권으로 받아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저보고 항상 말해요. 황교안이 보고 어제 모가지 걸으라 했더만 그럼 니는 무슨 대안이 있냐? 대안을 말해라. 니는 맨날 난 비판만 하냐? 내 말할게요. 내 대안들을 말하면 해줄랍니까? 나는 정치 안 해요. 선거도 출마 안 하고 총선이고 대선이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 한국당이 서포 15조를 받아요. 자, 그럼 내가 책임지는 입장에서 서포 15조를 받으면 제가 공천의 개혁선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임시로 맡아서 그러고도 선거 지면요 내 모가지를 걸게요. 나는 저는 내 모가지를 겁니다. 서포 15조 받고 공천에 대해서 내가 정치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물갈이하는 기준을 존중해주면 내가요 선거 딱 이기게 해놓고 다시 놓을게요. 그 내가 이 안을 내면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제가 약속 지킵니다. 서포 15조를 받는다. 내가 물갈이할 기준을 딱 이야기하겠어요. 어떤 기준을 이야기해요? 탈세한 놈,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동산 투기한 놈, 그리고 자식한테 특혜 베푸는 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절한 놈부터 시작해서 갑질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공천에 배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은 전부 당에 이야기를 해서 다 이의 들어오면 검증해서요 조치를 취하고요. 그러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한 행동을 평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고 법도 제대로 안 만들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안 한 사람들은 빼버리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은 존중해서 다 그대로 두고 그렇게 선거 치르는 거지요. 그리고 절반쯤 갈고 절반쯤 놔놓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서포 15조만 걸어도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의문스러움은 나한테 시키면 내가 정치 안 할게요. 딱 그것만 해줄게요. 원포인트 릴리프로. 그리고 선거 이기게 해주고 나올게요. 그리고 선거 지면 어떡할까? 내 모가지 걸게요. 황교안은 그래 못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대안이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꼭 제가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자, 그런데 지금 산술적으로도 극대치가 돼야 비길 정도인데
근데 이 산술적 극대치는 모든 정권이 100%가 맞아 떨어질 텐데 저쪽은 이쪽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또 자기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산술적인 것과 그대로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확률적으로 진다라는 것은 과학이에요. 지금 문재인 조국 국면이 아무 필요가 없고 조국 때문에 분노해서 나왔던 사람도요. 그 분노하고 한국당을 찍어주는 거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랍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면요. 벌써 40%는 나와야죠. 한국당 지지율이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변해버린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총선에서요. 근데 답이 앞에 보이는데 안 되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런 가치 부분을 앞에 세워서 혁신하고 쇄신해서 이기라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니요.